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대리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그 111페이지 이후 수 111페이지 이하 그쪽에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대리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전반적인 걸 다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어느 한 파트가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대리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리권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자격, 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권한 이런 것을 대리권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대리권이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리권의 발생은 이 법정 대리에서는 법률 규정, 법정 대리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임의 대리에서는 이게 발생이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수권 행위라고 하는 말은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거죠.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을 해서 이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됩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범위가 수권 행위를 갖다가 해석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범위가 불분명하다. 대리권은 있긴 있는데 대리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민법 118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에는 첫 번째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허용.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 이용 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처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행위, 이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을 갖다가 행사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대리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해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 내지 이 승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하나 만약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돼서 무효.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추인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이다. 대리인이 수인이란 말은 여럿이라는 소리입니다. 대리인이 수인 여럿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꾸 속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었을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이 말에 홀랑 속습니다. 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각자 대리고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를 해요.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를 하는데 어떤 때 공동 대리를 하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가 규정했을 때. 그래서 공동대리하는 건 예외인데 법률에 공동대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나 수권행위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공동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에 대한 남용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자, 이 대리권의 남용이 뭘까요?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in my pocke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것을 대리인이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안 갖다 주고 쓱싹한 행위,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리권 남용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민법 107조를 적용합니다. 대리권 남용이 이렇게 되면 민법 107조입니다. 민법 107조가 뭔가요? 비진이죠. 비진이. 민법 107조를 갖다가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진을 적용하게 되면 원칙이 뭐가 되냐면 유효입니다. 대리권 남용이 일어났을 때 107조를 유추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원칙이 유효다.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쓱싹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은 그대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상할수예요. 상할수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이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대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요게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현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명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밝힌다 이겁니다. 이름을 밝힌다. 이름을 밝힌다는 의미는 나는 지금 대리인의 자격으로 와서 본인을 위해서 계약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리인이고 본인을 위해서 계약하는 거다. 이걸 나타내는 걸 현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현명은 능동대리,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겠고,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능동대리는 요 수동대리를 포함합니다. 자, 이 수동대리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 수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수령해 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올 수 있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오는 걸 수동대리라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는 건 수동대리인데, 능동대리는 계약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 현명이라는 것은 나는 대리인이지 본인 아니다. 본인을 위해서 대신 계약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민법 115조가 적용이 돼요. 민법 115조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인데, 시험 문제를 낼 때 함정을 파놓을 때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되냐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내게 돼요. 추정한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틀려버리는 겁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래 돼. 추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건 뒤집지 못해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쳐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착오를 일으켜갖고 잘못해갖고 내 이름을 썼다. 이렇게 해갖고 착오를 주장해갖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이 착오를 주장하여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딱 아예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대리인의 능력은 의사 능력, 일단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민법 11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나 미성년자, 물론 제한 능력자 안에 미성년자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도 선임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안에 미성년자가 들었는데 미성년자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면 틀림이 없으나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놓고 그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인으로 선임해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지금 대리행위를 지금 법률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본인의 사망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요 대리인의 사망이라든가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걸 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이것은 대사파성,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은 오로지 사망 하나만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리행위 하자 또는 흠결이 있을 때 이 대리권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권에 대한 하자나 흠결, 요거 기준은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표준설에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나 흠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통 붙들고 핸드폰 붙들고 한 종 다 전화기 가지고 본인한테 물어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그 하자 흠결은 본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리 파트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지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와서 법률행위 계약을 해서 뭐 부동산을 판다든가,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이 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중개업을 하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현장에 나가면 맞닥뜨리는 문제다 보이 그래서 자주 문제가 올라오게 되는데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우리 대리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한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문제가 지난 3월 11일자에 문제가 있어요. 그 지난주 프린트본 한번 꺼내 보세요. 오늘 복대리 이외의 문제는 오늘자 프린트물에 있고요. 오늘자 문제에 나갈 것은 복대리부터 있고 지난주 문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3월 11일자 문제 있습니다. 3월 11일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 보니까 지금 대리인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것을 수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대리인이 수인 여럿일 때는 어떤 게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시험 문제가 지금 공동대리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대리는 예외고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법률이나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여기 써놨네요. 법률이나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뭐로 간다고요? 각자 대리. 법률이나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했다. 달리 정했다는 건 공동 대리하라는 소리예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뭐로 가는 거라고요? 단독으로 지금 각자 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는 말은 틀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이 문제 쓰면서 제가 잘 속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피고 박근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피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동 변호인단이 한 20명 정도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 변호인단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공동 변호인단을 갖다가 대리인이라고 말하죠.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에서는 변호사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고요? 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변호사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공동 변호인단이 한 20명이 지금 피고 박근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대리인 의사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후속 답변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공동 대리인이 한 20명이 있는데 20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왈왈왈왈왈 이렇게 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 대리인 중에서 누군가가 대표자 한 사람만 일어나서 말을 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대리인이 수인 20명 정도 있어요. 20명이 일어나서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를 한다고요. 대리인 20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자 한 명만 말할 권한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대리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각자 대리. 이걸 부동산 쪽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파트를 팔라 그래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부동산이 대여섯 개가 많게는 대여섯 개 있고 적게는 두세 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해서 부동산에다 맡길 때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업소가 4개가 있다. A, B, C, D 4개가 있다. 그러면 한 군데가 맡겨요. A, B, C, D 4군데 다 맡겨요. A, B, C 4군데 다 맡기지 한 군데다 맡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 팔아주세요. 그래서 매도 의뢰를 할 때 A라고 하는 부동산 한 군데다 맡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A, B, C, D 4군데 다 맡긴다고요. 그럼 4군데 다 맡겨서 그렇게 되면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맡겼으니까 대리시켜 준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A, B, C, D 4군데 다 맡겼다 치더라도 그 A, B, C, D 부동산 중에서 손님이 있는 쪽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각자
대리가 돼버리죠.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A 부동산 B, C, D 다 맡겼다 하더라도 그게 그럼 대리인이 수인이지만 그 중에서 손님 모시고 오는 쪽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계약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좀 국가에서는 원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D 부동산 다 내놔서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속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계약하라고요? 전속 계약. 그러니까 전속 계약 하기를 국가에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이제 전속 계약이 뜻대로 잘 안 되죠. 이 전속 어떤 하나의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A, B, C, D 다 내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내놓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슬러시 짤입니다. 자,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말 자체가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오라는 걸 상대방한테 현명했나요? 위임장을 제시한 자체가 내 자신이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켰습니다. 위임장 제시한 행위가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임장을 제시한 자체가 현명히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위임장 제시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 갑이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라는 뜻이 뭔가요? 소비대차는 쓰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 본다고요? 소비대차.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걸 뭐란다고요? 소비대차. 그럼 돈 빌려와서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 금전 소비대차. 쌀 빌려와 가지고 밥 해 먹고 나면 없어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쌀 소비대차. 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만 하더라도 쌀 이렇게 빌려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이렇게 마트에 가면 쌀이 이렇게 그냥 뭐 수북이 쌓여 있고 농협에 가면 얼마나 있지만 제가 사는 데는 옛날에 그 촌이었으니까 그 합천하고도 삼가로 한참 내려가는 그 촌이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 글자 그대로 보리문댕이라 그래요. 보리문댕이. 정말로 전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보리문댕이란 말이 뜻이 진짜 쌀 한 톨 안 섞이는 보리밥만 먹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은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해요. 5살 나이 차이 나는데 이해를 못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 촌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리문댕이의 그 말 기호를 내가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쪽은 전혀 보리밥을 먹지 않고 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거를. 그래서 하는 소리 아저씨하고 산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에 금전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은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 수요한 경우에 그러면 일단은 담보권 금전 소비 대차 및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라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줬죠. 저기 담보권 설정해도 된다. 돈 빌리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해도 된다라고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네요.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올라왔네요.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3개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일단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없습니다. 해제권 없죠. 그 다음에 취소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지금 누가 했나요? 자, 대리행위에서 계약은 누가 했나요? 대리인이 했죠.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본인이 지금 대리관계에 의해서 지금 대리인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지금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가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약을 누구하고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이 법률행위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다 누구 거예요? 본인 거예요. 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됐기 때문에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다 본인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 세 번째 을은 대리인이고 대리인 자기 자신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에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걸 나타나지 않은 걸 뭐라 한다고요? 현명하지 않았다. 칠판 봅니다. 현명하지 않게 되면 민법 11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115조에 대리인 자신의 행위를 본다고요? 본다. 근데 그 문제는 추정한다고 돼 있네. 그래서 봤더니 을을 위한 것을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여기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추정한다는 말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인데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인데 꼭 시험 문제가 추정한다로 준단 말이에요.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데 법률에서 뒤집지 못하도록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리인이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거기 한정 후견 개시를 박스 쳐봐요.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여기 한번 볼까요? 본사, 어디 갔어? 본인의 사망, 대리권 소멸 사유 맞아요. 근데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해야 되는데 한정 후견 개시라고 줬네. 뭐라고 줬다고요? 한정 후견 개시. 틀렸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해야 됩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틀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가 살짝 온 거예요. 초기 단계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가 심하게 왔는데 딸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니 누구? 이러면서 누구세요? 이런 상태가 돼서 못 알아보는 상태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야 되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프린트물 뒤집어 가지고 8번 문제를 하나 더 봅니다. 자, 8번입니다. 3월 11일자 8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104조라 그래요. 폭리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104조인데요. 궁박의 요건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104조 폭리행위에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일어났을 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 자, 궁박이 뭐예요? 궁박. 제가 그 3월 첫째 주에 강의를 했는데 궁박이 뭔지. 궁박이 뭐라고 써요? 쪼들림의 상태를 궁박이라고. 다시 한번 무슨 상태를 궁박이라고요? 쪼들려요. 그럼 쪼들리는 상태가 궁박인데 쪼들리는 상태가 세 개예요. 어떠냐면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쪼들리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궁박인데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쪼들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의 쪼들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경솔이나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경무대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리 행위가 있을 때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하고 본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본궁 이렇게 암기했어. 본궁.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경무대 이렇게 암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3월 첫째 주 거 돌려보세요. 다 그렇게 강의하고 암기법도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사 능력은 요하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민법 117조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란 말은 능동대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대리라고요? 능동대리. 자, 여기 써놨을 텐데, 자, 어디 봅시다. 여기 능동대리의 대리인은 뭘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동대리. 그럼 능동대리는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능동대리는 뭘 포함했다고요? 수동대리를 포함한다. 자, 그럼 문제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 능동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능동대리는 뭘 포함했다고요? 수동대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지금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인데 거기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4번이 없다. 맞네요. 자, 5번.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박스 불분명하다.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만 동그라미. 여기 봅니다. 대리권은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민법 11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118조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데 이용계량행위는 어떤 것만 안 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다? 이용계량행위까지 가능합니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계량행위까지 가능하므로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복대리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125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가니까 거기에 복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갑이 있는데, 여기서 그 본인을, 성인이 본인일 수도 있지만, 성인일 수도 있지만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인은 꼭 성인만 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본인이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 유아도 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년인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여기서 이 본인은 성년 외에 미성년자도 지금 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대리인이 이렇게 있고, 이 대리인에 의해서 지금 복대리인이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 복대리로 지명된 사람이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상대방과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일명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임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임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복임권. 자,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이 대리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또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정 대리, 임의 대리에 따라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법정 대리. 법정 대리가 복대리인을 어떻게 선임할 거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원칙적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에 대한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이 없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네요.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만 있는데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있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승낙. 그래서 이 본인의 승낙이 있다. 승낙 내지는 동의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럴 때 지금 임의 대리에서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 법정 대리냐 임의 대리냐에 따라서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돼요? 친부모, 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만약에 이 미성년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만 15세, 만 16세, 만 17세쯤 되는 미성년자라고 해볼게요. 이 만 15세, 16세, 17세쯤 되는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 15세, 16세, 17세면 감옥도 가야 돼요.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으니까 그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일반적으로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법정에 가서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변호해줄 법률적 능력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복대리가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복대리.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임할 수 있다예요. 반면에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대리권을 준 경우니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복대리 선임권이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만약에 다쳤거나 병이 나가지고 대리행위를 못할 정도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가지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일단 복대리를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네요. 여기 지금 표시를 보세요. 복대리를 누가 선임했다고요?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뭐라 불렀다고요? 복임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대리인이, 여기서 대리인은 을입니다. 이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행위는 이게 시험 문제가 대리 행위인가 아닌가 이걸 잘 물어봅니다. 대리 행위다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되게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 을의 이름, 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고 학생이 잘 틀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됐는데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복대리인. 지금 복대리인 병이죠. 이 복대리인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 여기서 본인 누구예요? 본인 갑.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리인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복대리인은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다시 합니다.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을 할 때 누굴 현명해야 돼요? 본인을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현명을 할 때는 본인 갑을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복대리는 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이 이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 자 칠판 보세요. 그 노트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복대리인이 그러니까 강의를 놓치니까 자꾸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노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다 그러니까 복습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자꾸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안 하게 된다고.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집에 가서 동영상 틀어놓고 노트는 거기 가서 하면서 한번 복습을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기억이 다시 남는데 여기서 자꾸 하고 집에 가서 안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 금방. 자, 여기 이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계약서 이름에다가 대리인의 이름을 써놓아요? 본인 갑의 이름을 써놓아요? 본인 갑의 이름을 써놓아요. 지금 복대리인은 계약서에 계약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을 대리한 거라며 본인은. 그러니까 계약서 이름에다 누굴 써야 된다고요? 본인 갑을 써놔야지. 아무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는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많이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본인들이 할 때 이게 엉뚱한 걸 지금 답을 고른다고 예.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래서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해서 복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가라고 했더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대리인이 갖고 있던 이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 있는데 그랬더니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한 반면에 책임이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임했을 때는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선임 감독상의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의 승낙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복대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복대리인을 감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대리인이.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소멸하면 안 돼요. 감독하려면 대리권이 없으면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임 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하니까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지금 복대리인을 법정 대리가 선임했는지 임의 대리가 선임했는지 잠깐만 임의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수도 있고 법정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다시 한번 임의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법정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복대리인의 지위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임의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와가지고 지금 대리권. 이 복대리가 갖고 있는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 복대리인의 이 책임과 의무는 복대리인의 책임과 의무는 대리인이 갖고 있는 이 책임과 이 의무, 책임과 의무의 책임을 갖다가 이걸 권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복대리인의 권한이라든가 이거 권한이나 이 의무는 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갖다가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같거나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같거나 뭐 한다고요? 이하,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대리인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대리인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인이 갖고 있던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대리인이 사망했다거나 대리인이 파산했다거나 대리인이 성령 후견 개시가 있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사파성에 의해서 대리권을 소멸했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했다, 대리인이 파상했다, 대리인이 성령 후견 개시 받았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 사유네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면 모두 같이 소멸한다고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대리인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해야 정상인데 이 본인의 지명, 이 본인이 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라라고 해서 본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본인의 지명을 받아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책임의 범위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복대리가 즉 복대리로 지명받은 자가 부적임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 복대리로 지금 지명받은 자가 이를 갖다가 게을리하거나 태만히한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복대리가 이를 갖다가 태만히한다. 그래서 해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부적임 태만한다, 태만해서 해임을 하겠다라는 걸 보고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경감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대리인의 책임은 뭐 한다고요? 대리인의 책임 뭐 한다고요? 경감된다. 그러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부적임할 때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복대리로 선임된 자가 일을 태만히 하고 게을리한다. 그래서 해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경감된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에 책임이 경감된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오늘 그 프린트물을 드렸네요. 자, 오늘 드린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 1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1번입니다. 자, 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을까요? 4번이 옳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권, 여기 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영향을 받아요.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에게는 선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권이 있는 반면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권이 없으니까 대리권의 범위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법정 대리는 대리권에 의해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대리권에 의해서 선임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다.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동그라미 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와서 무권대리하고 난 다음에 표현대리 이따가 바로 다음 시간에 진행될 겁니다. 표현대리에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맞는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따가 좀 이따가 쉬었다가 와서 한 40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행위다. 3번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거기를 박스합니다. 대리인의 대리행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행위다. 여기 봅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맞죠? 그렇지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행위 아닌데 거기 3번은 대리인이 대리행위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예.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주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박스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여기 써놨네요. 법정 대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다. 그래서 법정 대리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지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복대리한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지한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됐네요. 자,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박스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가 맞지만 경감은 되죠. 여기 봅니다. 지금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면 책임이 뭐 한다고요? 경감된다. 그래서 경감되는 건 그러니까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경감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경감되는 건 맞기 때문에 5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이쪽을 보도록 합니다. 자, 칠판을 다 지웁니다.